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완벽한 코드와 연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영상의 결론은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완벽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코드를 완벽하게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래서 외골수 개발자들 보면은 코드 최적화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 있어요. 일정이랑 상관없이. 그러면은 그 회사에 그렇게 이득이 되는 방향성이 아니거든요. 그럼 언제 코드가 완벽하게 짜질 수 있냐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, 코드의 완벽성은 단순할 때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포문 같은 거 하나 짜는 거, 이런 거는 더 어떻게 뭐 최적화하기도 애매하죠. 뭐 그런 건데, 그러니까 범주가 작을 때 최적화하기가 좋은데,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는 만들어질 게 이만큼 있는데 코드의 완벽성을 요만큼 해서 계속 뺑뺑이 돌려가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개발자들은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? 어떤 구조로 이렇게 구조를 잡고 짜 나갈 것인가, 이런 식으로 짜 나갈 것인가,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키텍트적 역량을 초보 때부터 키워야 합니다. 누구도 안 알려줘요. 이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그런 어떤 아키텍트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기술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항상 곱씹고 연습하고 되짚문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뭐 부족한 거 다시 보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칭을 해주려면 사실은 그 코칭하는 사람들의 레벨이 좀 높아야 돼요.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팀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경험으로 이렇게 설계했을 때 위험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곤 합니다. 그거 외적으로 하는 게 엄청 많아요. 근데 문제는 이런 심지어 이렇게 짧은 코드들도 완벽하게 짜달라고 하면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짜주는 게 더 완벽한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이 단순한 작업들, 아까 말한 만들어질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에 집중해서 완벽하게 짜는 게 의미가 더 없어진다는 거. 챗 GPT가 이런 건 대신 해줄 거거든. 최근에 팀노바 단톡방에서 이제 올라온 밈이 있어요. 누가 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채팅방에 김사무엘님이 이런 밈 짤을 올려주셨어요. 그러니까 오픈 AI가 있기 전에 개발자가 2시간 정도 짠 소스 코드를 6시간 동안 디버깅을 한다, 이런 시대였는데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챗 GPT로 완성한 코드는 5분 만에 완성이 됐는데 개발자는 24시간 디버깅을 하게 된다. 그러니까 자동 완성으로 갖다 붙여 넣은 게 사실은 디버깅 할 때는 맥락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거죠. 이런 밈들 짤이 요새 막 돌고 있고, 그리고 막 이런 짤도 돌아. 이것도 이제 그 팀노바 채팅방에서, 오픈 채팅방에서 도둑님이 올려주신 건데, 현 시각 모든 개발자들은 챗 GPT로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그 사이트는 지금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. 그리고 공식 문서는 아예 보지도 않고, 그래서 이미 사장돼서 죽어 있고 이런 건데, 근데 이걸 이제 비꼬는 그 짤이 아까 이 짤인 거죠. 실제로 디버깅 시간이 더 걸린다. 저 이거 되게 공감하거든요. 그러니까 챗 GPT로 많이 짜지는 않는데 이제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 한번 짜서 써보긴 했는데, 이게 맥락이 안 맞아 떨어지면 거기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, 그래서 조금 더 큰 인공지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이런 그 챗 GPT 같은 데서 나온 코드들이 성능적으로나 뭐 코드적으로나 좀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꽤 있죠. 딱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것만 짠다고 한다면. 그래서 완벽하게 코드를 짜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초보자들이 코딩이 잘 안 돼요.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미술 시작할 때 처음부터 피카소처럼 그리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. 너무나 당연한 건데, 그런 당연한 생각들을 코드에서는 안 한다는 거지. 왜 그럴까? 업계의 관행이나 그냥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강박이 생기게끔 사람들을 몰아갑니다. 근데 제가 30년 진짜 개발을 해오면서 느낀 건, 완벽한 코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작은 중소기업에서 린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.
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이상을 계속 가는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인데, 이런 걸 지향하는 개발에서는 사실 코드의 완벽성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. 어느 정도 유지보수만 되는 정도로만 하고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좋은데, 물론 이제 뭐 괜찮은 소스나 괜찮은 구조면 좋겠죠.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피곤했던 개발자들이 코드의 완벽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개발자예요.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기업에서는 별로 잘 맞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반면 꽤 큰 규모의 회사이고 모듈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코드를 신경 쓰면서 짜도 되는데, 근데 대기업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고 한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버그 없고 그리고 유지보수할 때 그러니까 적당히 돌아가기만 해도 일단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만약에 코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겪은 대기업들은 그 코드를 경량화하거나 고도화하는 일정을 따로 잡아요. 그래서 그 일정을 가지고 이제 코드를 한번 딱 갈아엎는 이런 시기를 가져가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.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완벽한 소스를 한꺼번에 짜려고 하는 게 사실 유니콘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소스 코드는 100번 수정하고 1000번 수정해도 완벽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런 유니콘 같은 그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생산성을 신경 안 쓰니까 요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요만큼 해서 맨날 야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시간 너무 막 압박이 오니까 이거 막 어거지로 막 만들고 요쪽은 불완전하고 여기만 완벽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, 여기만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게, 그러니까 완벽하기도 힘든 게 이제 이런 얘네들과 시너지가 나는 코드면 이게 또 여기만 완벽하기가 좀 애매하거든. 그러니까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개발자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, 그것도 이제 사장들이나 이제 시장을 이제 진입하는 기획자나 마케터들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, 이게 그 시대에 어떤 딱 먹히는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. 그게 시기를 너무 놓쳐버리면 또 사용자들이 또 다른 류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, 이게 시장과 이제 개발자의 어떤 어느 정도 완벽성을 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조절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참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기술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거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죠. 근데 그거를 신경 써서 균형을 잡아내서 회사에서 가장 밸런스가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개발자는 엄청나게 똑똑한 개발자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, 그럼 뭐가 좋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면,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걸 다 따져봤을 때 생산성이 맞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완벽한 소스 코드는 사실 막 10년 이상 뭐 20년 이렇게 된 사람도 짜기가 힘든데,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게 완벽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그거 외적으로 오히려 보지 않는 정보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. 대표적으로 자기가 짜고 있는 아키텍처 그 어떤 프레임워크나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의 그 아키텍처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웹개발 기술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, 그런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면접 때 답변을 거의 못 하더라고. 웹브라우저 엔진이 뭐뭐가 있고, 만약에 크롬이라고 한다면 그 엔진과요 무엇을 고려하면서 소스코드를 짜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 명쾌하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, 그런 게 명쾌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소스코드에만 너무 신경 쓰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. 왜냐면 요새 챗 GPT로 자동화되잖아. 그 자동화되는 기술 쪽에 본인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집단지성으로 모인 소스코드를 학습해서 최적의 소스코드를 알려주는 챗 GPT에서 나오는 퀄리티에 비해서 단순한 소스코드는 절대 못 이겨요.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건 빠른 생산성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아키텍처들을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아키텍처적 역량을 더 끌어올리는 게 핵심인 거지. 그래서 완벽한 소스코드에 집착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, 일단은. 그리고 나중에 아는 게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현실적인 코드를 짤 수 있죠. 그 예를 들면 그 집을 구하는데 완벽한 집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. 일단은 뭐 주변에 뭐 치안도 좋고 그리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언덕지지 않으면서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, 그러면서 존나 싼 집, 그러면서 넓은 집,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? 없죠. 그런 거를 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.
그렇게 완벽한 집은 없거든. 보통 이제 집이 넓으면 여기서 되게 멀던가, 아니면 집이 싸고 넓고 막 이러면 치안이 안 좋던가, 아니면 좀 이렇게 하자가 있던가,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인 소스 코드를 짤 수도 있으며 좀 더 현실적인 방향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주변에 선배들도 없어요. 선배들도 본인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, 그리고 경력자라고 해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그냥 하는 거야.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하는 거지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.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그건 어느 만국 공통이라서. 그러니까 이게 막 선배라고 해서 다 완벽하고 그러면 뭐든지 많이만 하면 잘하잖아.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거가 주는 장점은 그냥 숙련도가 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가능성 측면에서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,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지. 결국에는 준비가 잘 안 된 경력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을 고려를 하셔서 소스 코드의 완성도도 이제 너무 그거에만 내가 에너지 쓰고 있는지 않는가,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게 과연 소스 코드의 완벽성인가 아니면은 일정을 잘 맞추는 것인가 생각을 해서 좀 더 현실적인 코드를 짜시면 훨씬 좀 이제 회사 생활에서 좀 여유가 생기고, 그러면은 그때 여유가 좀 일정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소스 코드 최적화에 대한 공부를 해서 조금씩 회사에 제안을 해서 이거 좀 고도화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일단 비현실적인 코드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치면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일단은 우리가 가진 역량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맞고,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지. 그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천상계고 뭘 짜든 잘 짜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완벽하게 짜서 가면 좋긴 하지. 근데 보통 완벽함을 가장 원하는 게 거의 그나마 오픈소스예요. 오픈소스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표준도 잘 맞춰야 되고, 이 소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정의가 완벽해야 되거든. 완벽하다기보다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 소스를 보고 분석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지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엄청 큰 서비스거나 아니면은 오픈소스로 서로 같이 공유를 할 때 아무래도 소스코드의 완성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일반 기업에서 오픈소스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. 그게 그렇게 그 일정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, 근데 이제 사실 제가 INTP의 성향이죠. 이런 성향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러면은 가장 디폴트 값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거든.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니까. 그때는 일단 고생산성이 일단 중요해요. 고생산성이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. 그러니까 INTP의 어떤 분석력은 굉장합니다. 보통 제 제자들도 INTP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분석력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,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적인 스타일이 아니야. 근데 대신에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특화돼서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요. 그래,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는 좋은 소스 코드, 최적의 코드, 막 이런 알고리즘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고연봉 받는 사람들 보면 고생산성이 더 많더라.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짜놓는 그런 소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유지보수 할 수 있으면서 빠른 생산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가장 좋더라. 그래서 완벽한 소스 코드를 경력 1년, 2년 또는 그 공부하는 학생이 짠다는 거는 사실상 확률이 되게 높은 코드는 아니고, 그게 확률이 굉장히 낮은 확률의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스코드 그러니까 일단 유저는 당신들이 소스코드 최적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.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잘 돌아가는 소스면 되거든. 그냥 안 튕기고.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접근을 먼저 원하긴 할 거예요. 웬만한 기업들은. 그래서 아무튼 회사에 맞춰서 최적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적의 방향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